행크에 가입해서 겨우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많은 것을 도전하고 성과를 이루고 나아가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에 계신 분을 한번 모시고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행크 찐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행크 찐찐이입니다. 제 닉네임은 행크에서 찐 열정과 찐 확신으로 성공하고 싶다. 찐 열정, 찐 확신. 네. 네네. 찐득찐득 아니고요. 그런 찐찐입니다. 오늘 제목은 1년 만에 식당 아줌마에서 여성 사업가로. 1년간의 또 사업 성과,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안녕 제주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하신 거예요. 밀키트를 제작을 해서 밀키트 판매 시작하고, 또 스마트 스토어 오픈을 하셨고, 정부 지원 사은까지 1,600만 원 받으셔가지고 월 3천에서 4천만 원 매출 달성하게 되신 거. 오, 대박. 자, 이 사진 한번 들판이에요? 네. 아, 이게 들판이에요. 들판이 흑돼지. 네. 이거는 식당에서 나갔을 때고, 이거를 밀키트로 이렇게 제작해서 판매도 하시는 겁니다. 보면 이게 돼지 모양이에요, 그죠? 이게 콩나물, 고사리, 양배추, 무채, 그다음에 이 파채가 들판인가요? 네. 자, 이 들판 위에 뛰어다니는 흑돼지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전복까지 있어가지고, 바다 위에 풍덩 흑돼지라고 해서 미역국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사실 이거보다 이제 더 대박은 이렇게 밀키트로 제작하셔가지고 제육볶음인가요, 이거는? 이제 양념된 제육 고기고요. 네. 익히기 전의 상태여서 네. 가게에서는 두루치기 형태로 드시는 거고요. 네네. 밀키트는 네. 돼지 모양을 냉동한 상태로 네. 진공 포장해서 받으시게 됩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이제 주문해서 받아볼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리고 이거 모양이 돼지 모양처럼 포장했지만 이거가 네, 한라산 모양. 이게 한라산이라고 해요. 양배추가 제일 위에 한라산의 흰 눈을 표현한 아, 거예요. 흰 눈 표현한 거고, 어쨌든 비주얼까지 같이 생각하셨습니다.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라고요? 스마트 스토어는 오픈한 지 한 12월 연말쯤에서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이제 네이버에서 정산하고 받은 금액이 네. 200만 원이 조금 넘고요. 저 흑돼지 고기랑 한라산 야채가 한 세트인데 네네. 9,900원이거든요. 아, 이게 9,900원? 네, 정상 금액이 200만 원이 넘었으니까 한 세트가 200개 이상. 이게 200개 이상 네.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이 옆에 지금 함박 스테이크가 더 인기라면서요. 흑돼지로 만든 함박 스테이크인데요. 아, 흑돼지로 만든 거예요, 이거를? 네. 제가 밀키트인데 어떻게 포장을 다르게 할 수 있나 고민하다가 저희는 홀에서도 돼지 모양으로 나가니까 밀키트도 돼지 모양으로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저렇게 돼지 모양으로 이렇게 했던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찌찌님이 연세가 얼마였죠? 제가 사무장님하고 동갑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주도 연세가 얼마냐고 지금. 같이 왜 나이를 지금, 내 나이를 지금. 예? 식당을 언제 하셨던 거예요? 2018년도 3월에 했습니다. 네네. 함덕에서 식당을 오픈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함덕에 그런 밥집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오픈한 2018년, 19년에는 오히려 좀 이제 입소문도 나고. 아, 처음엔 잘 됐구나. 네네. 그죠? 네. 이걸로 조금 안정화될 수 있겠다 기대까지 하게 됐거든요. 네네. 처음에 상가에 계약을 해서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제 2년 계약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2년이 끝나가면서 위치가 좀 안쪽인데 비해서 새가 너무 비쌌구나. 아, 안쪽이어서. 네네. 안쪽이었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비슷한 돈이면 도로가로 나가야겠다고 해서 나간 위치가 이제 사무장님이 들러주신 그래요? 가게였어요. 저는 나은 곳이었군요. 네. 네. 그때 그러면 처음에 식당도 거의 생업으로 도전을 하셨던 거예요? 네, 다른 직업 없이 네. 음식 장사를 시작했는데 네. 실제로는 음식 하시는 분들이 거의 저의 마음일 것 같아요. 맛있다고 생각하면 손님이 오겠지, 장사 잘 되겠지 생각하지만 바퀴가 두 개가 이렇게 음식의 맛하고 마케팅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네네. 마케팅 부분은 관가한 채로 오픈만 하니까 실제로 이제 문을 열었지만 우리 가게가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그렇죠. 식당도 사실 음식 만드는 것만 이제 신경 써서는 안 되고 빨리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마케팅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준비하지 않는 상태로 오픈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그래도 이제 저희가 관광객 위주의 메뉴인데 손님들이 또 찾아와 주셔서 처음 18년도, 19년도 두 해에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하고 이전할 결심까지 해서 이전해서 오픈하는 20년 2월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쵸. 식당에서 코로나는 그때 집합금지 제한 대상이었고 영업시간 제한까지 됐었기 때문에 그때 타격이 엄청 컸고 한 30년 뭐 운영했던 아니 원조 맛집들도 문 닫은 데가 많았었거든요. 그때가 좀 가장 힘들었겠네요. 식당에서는. 네, 손님이 없는 상황이 내가 잘 준비하고 그러더라도 충분히 그 외부의 위협이 될 수 있구나. 이걸 조금 돌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맞아요. 들었어요. 처음에는 한두 달 끝날 줄 알고 아니면 그냥 겨울 지나서 여름 오면은 여름에 무슨 이 독감 바이러스나 이런 것도 다 안 될 거야 라고 해서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 대출 자금을 좀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폐업 처리를 하면 그 원금을 갚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폐업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폐업을 못했어요. 맞아요. 네. 폐업하면 대출을 갚아야 되니까 그 전에 네네. 대출을. 그래서 가게 문은 열어도 손님이 없는데 폐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진짜 무거웠겠어요. 예, 그래서 코로나라는 위기에 맞이해서 가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일단 폐업은 할 수 없다는 결론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홀에서 손님을 기다리지 않고 손님을 찾아가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아이디어랑 방법을 구상하게 됩니다. 네네. 이렇게 밀키트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는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정부 지원 사업으로 상품권도 출원을 하시고 뭐 특허 레시피도 2종 취득하시고 또 스마트 스토어 개설하시면서 포장기 지원까지 다 받으셨고 지원금이 그래도 자부담 15%밖에 안 돼서 펴서 받으셨어요. 그죠? 이제 돈이 필요했는데요. 코로나는 정말 끝이 없고 여전히 이제 그 상황은 지속되다 보니까 어디서 돈이 더 나올 데가 없나 찾다 보니 정부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렇게 보시는 지원 사업이 실제로 자부담도 좀 금액이 적은 편이지만 지원금도 굉장히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쵸. 지금 나온 지원금이 막 엄청 크진 않아요. 그죠? 그래도 뭐 지금 정부 지원금은 네, 갚아야 되는 돈이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크게 받고 싶은데 네, 크게 받고 네, 싶은데. 그 이유를 부산 꼼장원님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제가 일반 음식점 사업자여서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의 크기가 크지 않았던 거예요. 네.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할 때 물건을 제조해서 팔 때는 정부 지원 사업을 크게 받을 수 있다. 네네. 이렇게 방향성을 말씀해 주셔서 네. 안녕제조의 일반 음식점 말고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란 사업자를 신규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냈습니다. 네. 이거는 나라에서 그냥 주는 혜택이잖아요. 그 혜택은 자기가 녹화하고 찾는 분만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놓치지 않았다는 게 이 실행력뿐만 아니라 이 꼼꼼함도 갖추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네. 정부 보조 지원금이 한 번 신청을 하면 한 번 쭉 연계해서 받고 계속 네,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 상금이 한번 받으면 그 다음 계속 연계해서 이 사업이 성장해 가도록 계속 지원해 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한번 타고 들어가면 내 돈 100%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충분히 해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행크에 처음 가입하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가입할 당시는 코로나가 한 이제 1년쯤 진행될 쯤이었는데요. 많이 가게가 힘든 상황이어서 폐업할 위기. 그러니까 코로나로 힘든 시점에 그래도 가입하게 된 거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표현이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이를 정말 악물고 여기서는 무조건 결과를 내야겠다. 그 마음으로 하였을 것 같아요. 1년 만에 총 강의를 19개. 행크에 가입하고 놀랐던 거는 행크 에듀의 로드맵이었거든요. 일단 로드맵을 보고 아 여기는 뭔가 있구나. 이 로드맵을 쫓아가서 해보면 되겠다. 그 로드맵에 있는 추천 도서를 한 번에 다 구입을 합니다. 추천도서 한 번에 구입했어요? 네. 통이 크시구나. 네, 제주도여서 네네. 택배비도 있지만 제주도 택배비 때문에. 아니, 택배비도 있지만 네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겠다. 네. 그만큼 좀 절실하셨던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강의도 19개 수강을 하시고, 이거는 이제 행크 찐찐님께서 행복 재테크 카페에 올려주셨던 그림인데, 하트를 하나씩 찍고 계시더라고요. 제 거도 여기 하나. 사무장님. 자, 어쨌든 저도 예전에 물건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지도에 표시해 가면 정말 재밌었는데, 야, 이 1년밖에 안 되는데 1년 동안에 어쨌든 총 6건 투자를 하셨습니다. 강의 들은 다음에 지금 이렇게 도전을 하셨는데 어느 단계까지 하고 도전을 하셨는지. 부자 되는 세상님의 재테크 기초반하고 네, 재테크 쿵쿵나리샘의 경매 초급반이 로드맵상 앞에 있으니까 그걸 네. 신청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2, 3일이 지났는데 소투스 1기를 모집하는
거예요. 소액 투자 스터디. 네. 예. 소액 투자 스터디라는 이름을 보니까 헉, 저거는 내가 딱 들어야 되는데 왜냐면 저는 소액밖에 없기 때문에 소액이어서.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청하려고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빨간 조끼 선생님이신 거예요. 일강일락 해서 빨간 조끼 선생님 따라하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따라하는 식으로 한 강의를 들으면 실전 투자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돈이 적어서 소액일 수도 있지만 나의 투자금이 적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 것도 알게 됐습니다. 네. 행크에 들어오실 때 갖고 있던 자금이 얼마였어요? 소액 투자 스터디 신청하면서도 금액을 써야 돼서 네. 없는데 어떻게 쓰지 하다가 2천만 원이라고 적었거든요. 근데 실제 그 돈은 쓸 돈이 아니라 가게 연세를 준비했던 돈이에요. 제가 코로나 때 힘들다 보니까 이듬해 연세를 내는 게 너무 걱정이 돼서 미리 대출을 받아서 그냥 갖고 있던 그러니까 사실 엄청 간절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여유 자금이 아니라 제주도는 연세로 한 번에 주는 그 방식이 그냥 딱 안착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야 될 연세를 가지고 그 돈을 융통을 해서 했으니까 그만큼 더 결과 낼 때도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느낌 자체가. 왜냐면 내년 3월에 투자를 못하고 있다가 2천만 원을 연세로 내면 돈을 다시 모을 수도 없고 네네.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의 종잣돈조차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종잣돈도 마련할 게 막막하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3월 안에 한번 낙찰을 받아서 네네. 한 바퀴를 돌려봐야만 되겠다. 네. 그거에만 꽂혔었습니다. 네, 어쨌든 투자를 할 때 한 사이클을 돌려보는 게 정말 중요한데 마음가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꼭 한 건만 낙찰받자. 물건 기억에 남는 거 하나만 좀 소개해 드릴까요? 제주의 도남동이라고 하는 구제주 지역에 소규모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제주에서도 제재바람이 같이 불고 있어서 재개발이에요?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재건축. 얼마에 매입하신 거죠? 1억 6,700에 1억 6천에 하셨고. 전세급에 올수리를 했는데 제주가 워낙 좀 비싸요. 인테리어도. 그래서 한 1,5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총 이 정도가 들어갔고 이거를 전세는 얼마 놓으셨죠? 1억 5천만 원에 냈는데요. 네. 인테리어 하는 중에 전세를 인테리어 하는 맞출 수 도중에 있었습니다. 총 투자금이 얼마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총 투자금은 지금 한 4천 정도가 4천만 원? 네, 들어가 예, 있습니다. 4천만 원 들어갔는데 예상 차익은 어느 정도 되나요?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부동산 사장님이 이미 9천만 원 이상 올랐다고. 오, 자세한 사항은 행크 찐찐님께서 또 카페에 우리들의 경험담, 낙찰 알림 이런 곳에 올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글을 또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또 행크TV 구독자분들께 해주실 말씀이 있다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이 말 제일 좋아하고요. 함께하면 멀리 간다. 네. 네. 정말 혼자여서는 시도하지 못했거나 하다가 또 저도 중단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행크에서 또 여러 좋은 분들 만나고 서로 시너지 내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고요. 또 사무장님 말씀 중에 공부가 우선인 것과 방향이 맞으면 천천히 가도 된다는 말이 조급하지 않고 하나하나 실행해 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행크 찐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식당은 제가 하는 게 정말 힘들다고 했잖아요. 이게 전생에 역적이었거나 버금갈 정도의 죄를 지었을 때 다음 생에 요식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식당을 하시면서 이렇게 또 사업도 확장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귀감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크 찐찐님의 성장 여러분들 응원해드리고 여러분도 함께 성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